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축하하고 기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 우리 민족과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와 한글의 대경사이자 잔칫날인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 상이란 게 누군가는 그걸 타서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만큼 대신 다른 누군가는 그걸 타지 못해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단지 실망하고 우울한 것을 넘어 거의 쇼크와 절망 상태에 빠져 자기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화장실도 나오지 않으며 식음을 전폐한 채로 며칠째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노벨상이라는 것, 이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알려진 모든 트로피의 아버지와도 같은 가장 영예로운 상인데, 이 상은 원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아저씨의 유언에 의해 처음 시작된 상입니다. 알프레드 아저씨는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생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신문의 실수로 오보가 나가면서 자신이 죽은 것으로 뉴스가 나자 이거 사람들이 큰 인물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애도할 줄 알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도 또 언론들도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지적하며 그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곧 사실이 정정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알프레드 아저씨는 실제로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에게 가져온 그 어두운 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 업보를 갚을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고민하다 1895년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전 재산과 함께 유언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노벨상입니다. 즉 세상의 평화와 발전에 선한 기여를 한 이들을 매년 찾아 그들에게 커다란 상금과 함께 상을 수여하는 것. 그때 당시 노벨이 남긴 재산은 3,100만 스웨덴 크로나로 현재 환율로 단순 계산하자면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매년 5명의 수상자들에게 수여되는 상금은 그 아래 위로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대략 10억 원 정도인데, 올해의 경우 그게 1,100만 크로나로 올라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 정도가 수여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년 최소 약 50억 원 이상이 상금으로 나가 자칫 진작의 재정이 모두 고갈될 수도 있었는데, 노벨 재단의 골드만삭스 뺨치는 끝내주는 재테크 능력 덕분에 오직 그 초기 자금의 투자 이자만으로 지난 119년 동안 매년 그 모든 상금을 충당하고도 이익이 많이 남아 현재 재정이 거의 3억 달러, 즉 우리 돈 4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돈 관리에도 뛰어난 노벨 재단이다 보니 원래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그리고 평화 부문 이렇게 5개 분야의 상만 있었는데 1968년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새로 추가해서 함께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노벨 문학상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노벨 문학상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체 6개의 노벨상 패밀리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그 가치의 경중을 제가 감히 논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그리고 경제의 경우 그게 인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기술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노벨 평화상의 경우 그게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받다 보니 종종 사람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반면, 이 노벨 문학상의 경우 이건 기술이 아닌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에 대한 인정이자 경외의 증명입니다. 상 제목이 문학이긴 하지만 일전에 프랑스 사르트르 아저씨와 또 까미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여기에는 철학까지 넓게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로빈 윌리엄스, 극중에서는 키팅 선생님께서 그들이 만든 문학 동아리 죽은 시인의 사회 첫 수업 때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의학, 법률, 금융 이런 것들은 모두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지만 시와 낭만,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설명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문학이란 그 문화의 꽃이자 절정이기에,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경우 모든 노벨상 가운데서도 가장 대중적이며 나머지 상들보다 그 수상 국가들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나라가 단지 화학 기술이 좋다거나 또는 돈 버는 기술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상입니다. 그런 노벨 문학상은 아주 오랫동안 일본의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문학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게 문학과 지식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구애는 일본이 19세기 말 굉장히 빨리 선진국이 되는 데에도 분명 영향을 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메이지 유신 때 즉 일본이라는 옛날 나라가 근대 신식 국가로 탈바꿈하던 바로 그 시기에 그들이 모델로 삼은 것은 영국과 독일, 그 중에서도 바로 프러시아,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재빨리 프러시아의 공교육 시스템을 일반 국민들에게 도입해 빠른 시간 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과 군인들을 양성해냈고 동시에 사회 엘리트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한 해외 인문학서 번역 기관을 만들어 당시까지 유럽에 존재하던 철학, 문학, 과학 외 모든 인문서들을 엄청난 퀄리티로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국내에서 책으로 출간하여 학생들과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철학과 문학을 자국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문학 지식의 빠른 수혈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커다란 동력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지식이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발전의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은 지식과는 다른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 능력과 인격의 성장이 별개이듯 지식보다는 더 깊고 높은 수준의 또 다른 수양이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 지구의 그 어떤 상보다도 바로 이 노벨 문학상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과거 1968년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라는 첫 문장으로 유명한 소설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타며 거의 우리 무슨 2002년도 이탈리아전 승리 때만큼 온 나라가 경사였고 약 30년 후 1994년에 다시 한 번 더 오에 겐자부로가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타며 이후 일본인들의 그 문학 어깨뽕은 지구 상층부를 뚫고 우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1000엔짜리 지폐와 다른 여러 지폐에서도 바로 일본의 유명 소설가들이 그 얼굴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이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이 낳은 최고의 근대 작가 중 한 명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드물게 좋아하는 일본의 지식인이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의외로 안티가 굉장히 많은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그 세 번째 노벨 문학상 희망을 걸고 거의 지난 20년간 매년 노벨상 발표날이 되면 그의 집 앞에 기자들이 장사진을 펼치고 온 국민이 기도를 올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올해도 당연히 그랬고 특히 올해는 아시아에서 수상자가 나올 확률이 거의 확정적인 해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흥분은 지난 1994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바로 우리 존경하는 한강 작가님께서 그 영예로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일본 국민들은 마치 자다가 갑자기 얼굴에 니킥을 맞은 것만큼이나 아마 깜짝 놀랐으며 그 충격이 너무도 심했을 겁니다. 일본이 못 받은 것도 그렇지만 한국이란 그것도 119년 전통 전세계 노벨 문학상 역사를 통틀어 첫 번째 아시아 여성 수상자의 영예까지 가져가는 이 소중한 상이 한국 여성, 그것도 그 이름마저 누가 봐도 너무 한국 사람인 한강이라니 지난 수십 년간 그토록 한국에 대한 달콤한 문화 우월 의식을 온 일본 국민들이 누려오며 행복했었는데 최근 K-팝부터 넷플릭스 드라마와 또 영화와 같은 문화 부문에서 한국에게 대책 없이 밀리며 자괴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노벨 문학상의 나라라는 그 자부심으로 간신히 표정 관리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노벨 문학상까지 한국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걸 대놓고 실망하거나 또는 진짜 수준 떨어지게 막 평가절하하며 까내리게 되면 자신들이 더 비참해지고 슬퍼지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도 그렇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대놓고 그러지는 않고 애써 표정 관리하며 축하를 보내고는 있는데 사실 절대로 괜찮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NHK에서도 여러 멘트 중에서도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콕 집어 한다거나, 요미우리 신문 또한 한국인에게 노벨 문학상이 수상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그 한국은 노벨 문학상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며 이미 2번 수상한 일본을 억지로 우위에 놓으려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분명 사실이고 칭찬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찝찝하고 다른 의도가 깔린 음습한 멘트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고노스 유키코라는 일본의 유명 번역가 역시 수상 소식을 칭찬하며 세계에서 사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한국어로 작품을 썼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아니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글을 쓰지 무슨 히라보로 글을 쓰라는 말인지, 마찬가지로 매우 개운치 않은 그 음침한 교토식 표현으로 멘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존심 때문에 절대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충격이 상당하며, 이제 앞으로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다시 나오려면 대략 10년 이상 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그 문학 자부심에 받은 타격의 후유증도 상당히 길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님의 아버지는 옛날 강수연 배우님이 출연하셨던 아재아재 바라아재 영화의 원작 소설의 작가이신 한승원 님이십니다. 즉 한강 작가님은 태생부터가 엄청난 부수저이자, 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갑자기 이렇게 문화적으로 엄청난 실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지난 무려 5천년의 시간 동안 그 대부분을 전 세계 최고의 군사와 과학,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의 최강대국으로 군림을 하다 정말 아주 잠깐 약 1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친 후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방산 수출을 한 500조 원어치 한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배가 부릅니다. 지금 너무도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자부심, 우리 대한민국 2번째 한강의 기적을 선물해 주신 그 이름마저도 너무도 멋진 우리 한강 작가님과 그리고 세종대왕님께 온 마음 담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경사를 시작으로 어서 빨리 3번째, 4번째 한강의 기적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한강 만세, 한글 만세. Even if you try